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생활과 윤리, 덕윤리, 시몬드 보부아르 사랑에 대해서 14강 덕윤리와 사랑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부터는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난이도 높지 않고요. 거기다가 또 확률이 조금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어요. 출제율이 좀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시몬드 보부아르 6월에 한번 나오고 3, 4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모두 다 화이팅! 자, 덕윤리입니다. 우리 덕윤리 하면 누가 나올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맥켄타이어. 그치?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강조하죠. 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그걸 우리가 의역해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폴리스적 동물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벙창한 게 아니라 이때는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번창했다는 거. 그 안에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선한 행위를 습관하여. 그쵸? 선한 행위. 그치?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치?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알았는데 의지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치? 첫 번째는 아는 것. 그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다? 의지가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의지를 어떻게 된다? 습관화 시켜야 된다. 선행 행위를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치?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내면해야 된다라는 게 덕윤리입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품성을 중요시하는 거 덕윤리예요. 그치? 이거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굽니까? 배려윤리. 그치? 배려윤리가 책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자연윤리에 나옵니다. 자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요. 그치? 자, 여성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배려윤리는 여성만의 품성이 있는데 그 품성이 뭐다? 배려. 그러니까 남자의 윤리는 정의론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의무론, 공리주의 이런 것만 나오지만 이 배려윤리 학자들은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윤리가 있다. 그게 뭐다? 배려. 그리고 모성적 본능 뭐 이런 거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려윤리예요. 그래서 배려윤리도 행위자의 품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고요. 이거를 연락에 까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만의 그 독특한 특징이 있다? 아니다. 여성만의 독특한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시몬드 보부아르. 그치? 시몬드 보부아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들에게 그렇게 강요한 것이다. 그치? 여성도 그냥 사람일 뿐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특징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배려윤리를 졸라게 깝니다. 그치? 그게 바로 시몬드 보부아르예요. 그래서 배려윤리와 시몬드 보부아르. 그치? 대립관계고 배려윤리와 덕윤리는 어떻다? 공통점이다 라는 거. 덕 있는 행동에 이게 배려윤리가 이번 교과서에 많이 축소돼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편이다. 지금 3월, 4월, 6월에 모두 안 나왔어요. 덕 있는 행동에 습관화된다. 예전에도 잘 나온 편이 아니었죠. 습관화. 그치? 습관화해야 되니까. 행위자의 품성이 만들어지려면 선한 행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를 강조하여 도덕적 실천을 높일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덕윤리에서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이 할지를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실천적 지혜. 그치? 그러니까 덕을 갖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적. 그치? 자, 행동을 뭐해서 습관화해서 만드는 게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그럼 좀 더 덕윤리를 좀 더 공부를 더 해볼까요? 자, 특징입니다. 개인은 도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그쵸?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공동체의 발전 앞서 공동체 습관. 그러니까 뭘 더 중요시합니까? 덕윤리는 공동체주의거든요. 그 덕윤리는 개인보다 뭘 중시한다? 공동체를 중요한다. 그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게 바로 덕윤리입니다. 그치? 그래서 자,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뭐가 될 수도 있어? 너무 지나치면 파시즘이 될 수 있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근데 개인주의가 너무 범람한 이기주의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날에 너무나 개인주의가 번창하니까 이런 공동체주의 윤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발전화 속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 자, 인간과는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을 공동체의 역사 정토를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즉, 인간은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정의관은 공동체의 구성이 자신에 속한 공동체이기나 공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롭다. 즉,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뭐다?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개인을 뭐 할 수 있어? 희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전체주의나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게 바로 덕윤리, 공동체 윤리입니다. 대표적 학자가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맥켄타이어죠. 자,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시몬드 보부아르입니다. 시몬드 보부아르. 여성학자고 1908년에서 1986년 까지 살아셨고요. 자, 이때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잖아.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까지 사셨네요.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 너무 유명하잖아. 교수님이에요. 근데 시몬드 보부아르는 남편도 유명해. 남편이 누구냐면 실존주의 철학자 누굽니까? 샤르트르입니다. 둘은 무슨 결혼했어요? 계약 결혼했잖아. 이 당시에 우리나라 막 일제강점기 때 계약 결혼이다. 그치? 매년 계약을 갱신할 것이다. 이 둘은요 평생 계약을 갱신하죠. 평생 계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샤르트르와 시몬드 보바르는 시몬드 보바르가 남자친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샤르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르트는 또 유명한 게 뭡니까? 노벨상을 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기자들이 쫓아오니까 노벨상에 당첨됐습니다. 라고 하자 샤르트는 그 자리에서 기자를 모아놓고 뭐 합니까? 그치? 노벨상은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샤르트르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여줘서 뭐 총 들고 전쟁에도 나오고 막 했던 게 샤르트르예요. 그 부인이 누구예요? 시몬드 보부아르입니다. 그리고 시몬드 보부아르가 또 그 말년에 연애를 하죠. 나이 40살에 20살에 비서와 연애를 합니다. 그치? 연애를 하면서 그를 향한 러브스토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시몬드 보부아르예요. 자, 여자는 태어난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여자들의 행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 자체로서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의한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므로 여자는 수동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여자는 뭐다? 삶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그치? 타인으로서 살지 말고 본인으로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변하고 있죠? 뭡니까? 그치? 리더가 누가 되기도 해요? 여성. 그치? 뭐 터미네이터 알고 보니까 실제 리더는 여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하죠. 여성도 합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 역할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시몬드 보아르는 여성들에게 뭐라는 직업을 가져라. 독립적인 객체가 되려면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시몬드 보아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에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치? 이 시대로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시몬드 보부아르예요, 여러분들. 그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투표권을 지었다 해도 여성이 남성에 부양되고 있다면 스스로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객체로 취급받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게 누굽니까? 시몬드 보부아르. 됐나요? 그치? 시몬드 보부아르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학자가 우리 생활과 윤리에 있어요. 그치? 뭐 작년과 재작년에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 그래도 주의를 해야 돼. 왜냐하면 얘가 교국제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누굽니까? 질적 공리주의. 벤담의 제자 밀입니다. 밀은 여성이 해방돼야 됩니다. 역시 공리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자, 저렇게 능력 있는 여성들이 놀고 있다는 것은 사회 공리를 저하시키고 있다. 사회 공리를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뭐 해야 된다? 자유를 부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밀은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세요. 밀은 여성을 남성의 지배 아래 두려는 교육제도를 비판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근거는
없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근거 없다라는 거죠. 그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직업의 제약을 받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백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존 로크, 그치? 우리 사회계약설의 대표주자 로크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성의 본성과 여성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치?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자, 그래서 시몬드 보아하고 존 스튜어트 밀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의 없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시몬드 보아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라고? 이들의 특징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존 스튜어트 밀과 시몬드 보아의 공통점. 자, 남녀 차별을 반대하죠. 성 역할이 사회환경, 관습, 교육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뿐이다. 그치? 그래서 여성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회환경, 교육 등을 바꿔서 남녀 평등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여성이니까 이뻐야 돼. 뭐 이런 것도 다 차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나요? 차별에 해당되는 거야. 남자니까 씩씩해야 돼. 이것도 차별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자, 남성성, 여성성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남성성, 여성성이 아름답긴 해요. 아름답긴 하지만 그게 또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된다면 그건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 스튜어트 밀과 보부아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6월 모의평가에 나왔다라는 거. 자, 에이리 프롬입니다. 이분은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한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못했다라는 거죠. 희생? 아닙니다. 그쵸? 경제적인 거,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닙니다. 그치? 모두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에 잠재된 능력이 최고의 편이라며 생산적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차치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즉, 사랑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치? 그치? 소유도, 여기 보세요. 희생이 아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는 거. 상대방의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응원해주는 거죠.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치? 이건 내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행동을 고양하는 거. 그치? 자, 이게 뭡니까? 에리 프롬입니다. 그쵸? 자,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인데, 자유주의는 사랑이 없어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치?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존경이 필요하다. 그치? 존경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합법적, 동의하에, 우린 사랑하진 않지만 서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관계를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존경과 동의하에 하는 것이 뭐다? 자유주의입니다. 중도주의는 뭐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랑이. 그치? 하지만 성령은 본능적인 욕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욕구이기 때문에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됐나요? 이게 중도주의고요. 이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보수주의는 오로지 뭡니까? 결혼. 그리고 이세를 낳는 목적. 그치?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요거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유주의냐, 중도주의냐, 보수주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치?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한테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행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 볼까요? 자, 또한 위험에 당면하면 무서워하거나 태어난 마음을 지니는 태도에 따라서 비겁한 사람이나 온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도덕적인 무슨 윤리?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A는 온라인 쇼핑몰의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안 시스템 책임자이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A의 고객비의 부당거래에 의심된다며 B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고객들과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A는 어떠한 처신을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덕윤리에서 그치? 생각을 해야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훌륭한 인품을 비추어 판단하세요. 그치? 훌륭한 인품을 비추어서 판단하세요. 이거 뭡니까? 덕윤리죠. 그치? 개인의 성품을 중요시하는, 행위자의 성품을 중요시하는, 개인의 권익과 회사의 공동체 이익보다는 중요함을 고려하세요. 개인의 권익이 회사의 공동체 이익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그치? 아닙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죠.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의식에 의해서 상사 요구에 응하세요. 의무의식에 의해서 선의지에 비롯된 이거 누굽니까? 칸트죠. 칸트입니다. 칸트. 자,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를 유용성으로 판단하세요. 누굽니까? 공리주의겠죠. 공리주의. 그치? 공리주의. 어떠한 상황에서 예의 없이 고객의 약속을 지키도록 예외 없이 고객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훌륭한 인품에 비추어 판단하세요. 무슨 주의? 그치? 공동체주의. 바로 덕윤리입니다. 덕윤리.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하는. 됐나요?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을 사상가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 나왔던 모의고사입니다. 자, 덕은 하나의 습관된 인간의 특성이나 우리의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자,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그치, 덕윤리죠. 덕윤리. 자, 덕윤리입니다. 맥킨타이어인데 덕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에게 의무 법칙. 자, 이것을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 경외심,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누굽니까? 칸트죠. 칸트와 덕윤리를 물어보면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요. 자, 갑은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습관에서 형성된 후천적으로 보는 거지 타고난 덕이 아니죠. 타고난 덕이 아닙니다. 습관에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쵸?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유덕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이다. 누굽니까? 공리주의 벤담이죠. 벤담입니다. 자, 도덕적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이에요. 공리주의. 을은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는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다. 상황적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덕윤리, 배려윤리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갑을은 행위의 도덕적 평가에서 동기야 감정을 배제한다. 동기를 중요시하는 건 누굽니까? 동기를 중요시하는 건 칸트죠. 그치? 자, 맥킨타이어도 어떻습니까? 덕윤리도 동기와 감정을 배제하지 않고 중요시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림의 강은자의 긍정적인 대답할 질문을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분이죠? 인간의 정해진 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요 첫 줄만 봐도 누굽니까? 시몬드 보부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 자,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죠. 노입니다. 본성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 존 스터트 밀도 백지, 존 노크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규정되어야 하는가? 아니죠. 생물학적 요소를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그치?
시몬드 보바르는 지금의 여성성은 여성은 이래야 돼, 여성은 이뻐야 돼, 다소곳해야 돼, 이런 것들, 여성은 뛰어다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남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시몬드 보바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 자유로운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실천적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 아니죠. 주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아니죠. 그치?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됐나요? 자, 오늘 이 수업 여기까지고요. 모두 다 화이팅 해주시고 몇 번 반복적으로 들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여러분 구독, 좋아요가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에게. 우리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N수생들도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감사합니다.